대통령론입니다.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는 다르겠습니다. 뭐 돈을 많이 만들어줘서 행복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라가, 국가가 힘을 가지고 뭐 다른 나라를 누른다든가 희열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건 대통령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흐뭇하게 웃으며 좋아하면 대통령이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해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은. 흐뭇하게 웃는다는 것은 그냥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흐뭇합니다. 왜 흐뭇하겠습니까? 그 흐뭇함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즐거운 상태, 그것을 만들어주는 자, 그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가끔이라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힘듭니다. 골치 아픕니다. 아니면 그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자, 힘든 대통령입니다. 그런 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그냥 그저 흐뭇한, 그냥 주고만 싶은 존재였습니다. 흐뭇함은 마음의 안정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은 영향을,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는 물질입니다. 즉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하거나 아무리 강한 자, 마음이 아무리 강한 자, 그리고 어떤 자는 현명하다, 부드러운 자,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강인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라도 가벼운 부딪힘, 아주 가벼운 부딪힘에도, 아주 가벼운 부딪힘에도 그 마음의 형태와 행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움직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강하고 부드럽고 영향을 받지 않는 자 무엇입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자이죠. 감수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흐뭇함이라는 것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부딪힘이 그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자극을 주었을 때 아무리 약한 자극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흐뭇함이라는 것을 흐뭇함이라는 느낌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왜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해? 너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의 마음을 제어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맞는 일이야? 그것을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 너의 자체가 낫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절대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은, 대통령이 말하는 지시는, 명령은, 가장 큰 명령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너의 정신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대통령은 마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무리 강하거나 부드러워도 가벼운 부딪힘에 흔들립니다.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땐 좋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부정이나 비판이 와도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부딪히다 보면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있는 대통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흔들림은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렇다고 또 대통령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원래 있었던 그 상태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멈추어져 있는 그것 또한 상당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대통령의 흔들림은 사람들을 흔듭니다. 이 흔들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마음이 아닌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 아니면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아닌 효율만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의 마음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를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따져야 될 것은 효율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좋은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보호합니까? 그들을 보듬습니까? 절대 보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자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그거 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강자는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약자를 어떻게 보듬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옆에, 대통령 옆에 약자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강자입니다. 당신이 보듬어 주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보듬어 주고 있는 것은 강자입니다. 자, 약자가 강자가 되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약자가 당신의 옆에 와서 강자가 됩니다. 당신이 약자를 보듬어 주어서 그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약자를 보기라도 했습니까? 약자를 아십니까? 약자 친구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그들과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자가 되어 그 비참함을, 당신들이 보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참함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약자를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죠. 당신들이 주고 있는 그 국가의 재정, 국가의 재산, 국가에서 분배되어야 하는, 배분되어야 하는 그 재산이 도대체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인 약자를 알지 못하는데 당신보다 약자들은 단순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까? 당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복잡한 인간인 약자를 알지 못하는데 복잡한 인간인
약자, 복잡한 인간이 약자를 알지 못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음이 아닌 효율적으로 약자를 대변하겠습니까? 약자는 단순하게 돈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약자라는 것은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일, 돈이 없어서 자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럼 효율은 뭡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복지 정책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돈을 주었을 때 어떤 효율이 나타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인 강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복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자라고, 그들이 노력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노력을 사겠습니까? 그들의 모자름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겁니다. 효율은 따지지 않고 잠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돈을 주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다만 운이 없어서 약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약자를 대변하는 당신의 운을, 당신은 약자들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듬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약자들에게 당신의 운을,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운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약자가 당신의 운을 뺏을 기회가 있다면, 당신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그는 착하기 때문에, 약자라는 착함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운 다 뺏을 겁니다. 다 가져와야만 하고. 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지니까, 사회적인 효율이 훨씬 늘어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운을 가져올 겁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약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듬어 주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주십시오. 당신의 운을 주십시오. 당신의 운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보듬는 거죠. 참 웃긴 얘기지만, 당신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사회적인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약자에게 마음대로 배분하면서 그 희열을 느끼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당신들의 수준입니다. 그냥 약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지속적인 부를 가지지 못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지속적인 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약자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통 사람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를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약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원하는 외식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효율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들은 약자입니다. 그들을 안정적인 상태로 놓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안정적인 상태로 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강자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잠시 보듬는 수준에서만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 만들고 펴야 하는지, 만들고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려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를 옆에다 두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강자가 되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려주는 이도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자입니다.